자, 우리 이차 함수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제 남은 내용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앞부분 3페이지 잠깐 다시 보면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 해가지고 최고창, 이차항 계수 부호에 따라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 내용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차 함수 식과 그래프에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차 함수는 어떤 꼴로 만드는 게 좋냐? 자, 완전 제곱의 꼴로 만드는 것이 좋다. 자, 완전 제곱 꼴로 만들면은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m,n이 된다. 다시 말하면은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자, 여기 보이는 요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자, 요 꼭지점의 좌표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x값과 같은 값으로 해가지고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대칭축이 되는 거야. 자, 이런 형태로 보는 거고 대칭축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보자면은 이렇게 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갖다가 그었을 때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지? 자, 이렇게 그러면은 대칭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똑같다. 자, 그래가지고 이 점을 알파 콤마 얼마 이렇게 놓고 이 점을 베타 콤마 얼마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바로 요 m값이 되는 건데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알파 베타 더해서 자, 2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계산하겠다. 뭐, 이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지, 그지? 자, 요런 내용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 이 참수를. a의 x-알파, 그 다음에 x-베타라고 이렇게 놨었고, 이게 만약에 x축이 아니라 y는 k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k만 더해주면 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2단원에서 배운 인수정리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 그지? 요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을 또 정리를 했었는데 자, 위치관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얘는 이제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였어, 그지? 자,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립방정식의 실근을 찾기 위해서 위치관계를 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일단 연립을 해줘야겠지, 그지? 자, 연립을 해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니까 자, 개수는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을 하겠다. 자, 판별식을 갖다 이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단은 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보자. 자, 이렇게 해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보자. 그러면은 이 x축이라고 하는 게 이게 y는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이는 이 2차 함수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러면은 이 x축과 이 2차 함수를 연립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는 0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괴리감 없이 이게 그냥 2차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사실은 y는 0과 y는 fx라고 하는 이 2차 식을 갖다가 연립해서 는 0으로 만든 거야. 연립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 가지고 판별식 부호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개 교점. 판별식이 0이 되면 한 개의 교점이니까 접한다가 되는 거야. 그지? 접한다.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2차 함수와 직선이어도 그렇고 2차 함수와 2차 함수여도 그래. 자, 얘네 같은 경우에도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연립하고 얘도 역시 두 식을 갖다 연립해버리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을 이용을 하겠다.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직선이 아니라 2차 함수 두 개 놓고 얘네가 몇 개 점에서 만나겠냐 물어봐도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그냥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이용하면 되는 거야. 다를 게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점의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얘는 연립방정식으로 일단은 풀어가지고 실근을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개수를 찾는다. 그런데 주어진 식이 2차식이야. 2차식이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자연스럽다. 요렇게 이제 가시면 돼.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 갖다 좀 요약을 해본 거예요. 이해됐지, 그지? 자, 이 내용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에 반드시 출제가 될 내용 하나 또 배우도록 합시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최대최소야. 자, 4페이지 넘기세요. 자, 4페이지 이차함수 최대최소 나와 있는데 요 개념 자체에다가 우리 빨간색으로 별표를 쳐놓으세요. 요거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반드시 시험에 나와. 자, x 첫 번째 이제 그 내용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첫 번째 괄호 1번 보시면 x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은 x가 실수 전체가 된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거야. 그냥 자, 이렇게 놓은 거지. fx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 물론 이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값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얘는 a가 0보다 큰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그지? 왜냐면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 함수를 그릴 수 있을 거고, 자, 위로 볼록인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인 이런 이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얘들아, 우리가 편의상 지금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뻗어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인 경우는 어때?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뻗어 나가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그러면 요 첫 번째 모양에서는 최대값이라는 게 있겠어, 없겠어? 최대값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뭐가 존재하지 않겠다. 최대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대신에 이제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최소값이 어디서 존재해? 꼭지점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마찬가지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아래로 한없이 뻗어 내려가니까 최소값이 없어. 자, 이런 모양에서는 최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존재하냐? 최대값은 역시 꼭지점에서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x가 실수 전체, 즉 특별한 제한 범위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냥 꼭지점만 찾으면 끝난다.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 빈칸을 좀 채우도록 합시다. a가 0보다 크면 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자, 거기다가 뭐라 쓰면 되냐면 x는 자, m일 때 최소값 n을 갖고 이런 얘기야. 그 아래쪽에 보면 최대값은 없다. 왜 최대값이 없는지 그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x equal m일 때 이번에는 요 최소값을 뭘로 바꾸면 되냐면은 그 두 번째 동그라미 이번에는 최대값으로 바꾸면 돼. 최대값 n을 갖고 최소값은 없다. 그 아래 그림도 이제 그려놨으니까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확인이 됐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잠시만. 해설 진행적인 거야. 해설집 저기 데스크 자식들을 위해 두고 그 다음에 어제 수업 동영상 확률 통계 그거 듣도록 해. 그 카페에 있어요? 카페 올라가 있어. 그 카페 그 고3 수업 거기 2019년 고3 확률과 통계라고 해서 따로 있어. 네. 자, 다시 좀 이어서 보자. 자, 두 번째 경우 x의 범위가 알파 베타로 제한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면은 얘들아 경우를 나눠가지고 먼저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 보세요. 본 다음에 우리 빈칸을 좀 채우도록 하자. 자, 이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하게 얘들아 지금 아래로 볼록한 거나 위로 볼록한 거나 차이는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한 경우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를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맞아? 그런데 대칭축의 특징이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한번 볼까? 아래로 굴록한 경우에도 대칭축이 만약에 있으면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계가 바로 대칭축이지, 그지? 여기선 또 어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계가 바로 뭐가 돼? 대칭축이 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 범위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는 거랑 안 들어가 있는 건 어때?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잖아. 대칭축이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범위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볼게. 자, 이렇게 해서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런 범위로 보는 거란 말이야. 이런 범위로 이렇게. 맞아? 이런 범위를 봤을 때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 생기겠지, 그지? 최대값은 양끝점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범위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자, 여기가 이제 대칭축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범위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생각해봐. 그럼 원래 함수 전체에서는 여기가 최소값인데 우리가 이런 범위로 제한을 하는 거니까 이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위치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좀 해줘야 되냐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 보이는 대칭축 거기 이차함수 식을 갖다 뭐라고 놨지? y는 a에 자 x-m의 제곱 더하기 n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그럼 여기가 이제 x는 m이야. m.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 그랬을 때 이 x는 m이라고 하는 대칭축을 포함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 f 알파 그 다음에 f 베타라는 구간의 끝값하고 그 다음에 f의 m 얘는 꼭지점에서의 y값 얘네 셋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구간의 양 끝이 뭐가 되는 거야? f 알파하고 f 베타가 뭐가 돼? 얘네가 각각 최대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거기 빈칸을 좀 세워보자. 대칭축이 x값의 범위에 속할 때라고 되어 있지, 그지? 범위에 속할 때 거기다 밑줄을 쭉 그어봐. 범위가 포함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m값이 지금 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포함된다는 얘기 자체가 범위값이 m값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자, 이런 범위에 오겠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랬을 때는 뭘 비교해라? f알파, f베타, fm. 자 빈칸에다가 요걸 갖다 채워놓으면 돼. 얘네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찾아라. 이런 얘기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의 x값이 x값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면은 x는, m값이 참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경우가 되는 거지, 그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자, 이때는 뭘 비교하자? f알파하고 f베타라고 하는 둘을 비교하자. 구간의 끝값만 비교하면 최대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야. 빈칸 다 채워넣을 수 있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보충 특강하고 나와 있잖아. 요 보충 특강에서는 몇 가지 얘기해 줄 것들이 좀 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먼저 보기보다는 우리 문제를 조금 풀고 나서, 그러고서 좀 익숙해지면은 이 문제, 이 보충 특강에 관련된 주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설명을 좀 해줄게. 알겠지? 자, 일단 우리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